그날 아침이 생각나네요. 어머니, 어젯밤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물었어요. 뭐라고? 내가 뭘 했다고? 어머니가 저를 침대로 끌고 가셨어요. 저한테 떠나지 말라고 옆에 있어 달라고 하시면서요. 그런 일은 절대 안 했을 텐데. 너무 외로우시다고 혼자 자기 싫다고 하시면서 제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너무 보고 싶다고 울면서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셨어요. 아, 그럴 수가.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네요. 저한테 따뜻하다고 혼자이기 너무 힘들다고 하시면서요. 참, 58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12년 전 남편을 잃고 2년 전엔 유일한 아들 현우까지 교통사고로 떠나보낸 저에게요. 해운대 작은 카페에서 홀로 지내던 제 삶이 이렇게 뒤바뀔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30세 경찰관이 제 침실에서 벌거벗은 채로 깨어났다니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새벽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던 그 아침, 제 침대에서 30세 남자가 몸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태민이었어요. 현우의 절친이었던 태민이요. 탄탄한 가슴과 복근이 아침빛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고 그의 하체를 가린 얇은 이불이 위험하게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옷을 입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이 죽은 후 12년, 아들이 떠난 후 2년, 이렇게 생생한 남성의 몸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태민이 침대에서 완전히 일어나자 그의 모든 게 드러났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30세 남자의 완벽하게 단련된 몸, 그리고 그 모든 게 58세 과부의 침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빨개지셨는데 태민이 다가올수록 저는 더 어지러워졌어요. 그의 체온이 가까워질수록 제 몸이 이상하게 반응했어요. 2년간 얼어있던 여성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기억이 안 나세요? 태민의 놀란 표정을 보니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침대로 데려가셨는데요. 너무 외로우시다고 혼자 자기 싫다고 하시면서요. 제가 그랬다고요? 그때 어젯밤 기억이 조각조각 돌아왔어요. 현우 생일에 혼자 술을 마시던 저에게 태민이 찾아왔고 저는 울면서 그에게 매달렸던 것 같아요. 현우가 마지막에 저한테 부탁했어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를 혼자 두지 말라고 너무 외로워하신다고요. 그의 따뜻한 손이 제 차가운 손을 감쌌어요. 12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에 온몸이 전율했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가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간절했어요. 태민 씨, 이러면 안 돼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거부가 아닌 애처럼 들렸어요. 왜요? 어머니도 여자잖아요. 태민이 더 가까이 다가와서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의 손길이 제 목덜미를 스치자 저는 신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너무 좋아요.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이건 현실이었고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모든 게 너무 빨랐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시작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이후 태민은 매일 저녁 제 카페 문을 두드렸어요. 해운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카페. 하루 종일 혼자 있던 저에게 그의 방문은 기다림이 되었어요. 어머니, 오늘도 혼자 주무실 건가요? 문 앞에 서 있는 태민의 모습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경찰서에서 퇴근한 후 곧장 달려온 듯 제복 차림의 그가 왠지 든든해 보였어요. 태민아, 집에 가야 하는 거 아니니? 저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현우가 왜 이 친구를 그렇게 아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카페 2층 제 거실에서 우리는 해운대 야경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반짝이는 바다와 도시의 불빛들이 창문 너머로 펼쳐져 있었고 그 속에서 태민과 저는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현우, 이야기해 주세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친구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는 알거든요. 그날 밤 저는 현우에 대한 추억들을 쏟아냈어요. 아들을 자랑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의 아픔까지. 태민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어머니, 현우가 마지막에 제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자기가 못다한 효도를 제가 대신해달라고요. 어머니를 절대 혼자 두지 말라고.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울지 마세요. 현우가 슬퍼할 거예요. 12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위로였어요. 태민의 큰 손이 제 어깨를 감싸자 온몸이 떨렸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가 이상했지만 너무나 그리웠던 온기였어요. 태민아, 어머니 정말 고마워. 이렇게 신경 써줘서.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의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지켜준다니. 언제부터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며칠이 흘러 태민은 더욱 자주 찾아왔어요. 때로는 저녁을 함께 먹고 때로는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셨어요. 그의 존재가 점점 일상이 되어갔어요. 어머니, 혹시 무서우시면 제가 여기서 잠들어도 될까요? 어느 비 오는 밤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거실 소파에서 자도 괜찮으니까요. 저는 망설였어요. 30세 남자와 한 집에서 밤을 보낸다는 게, 하지만 혼자 있는 밤이 너무 길고 외로웠어요. 그럼 거실에서 자요. 그날 밤 태민은 거실에서, 저는 침실에서 잤어요. 하지만 한 벽을 사이에 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었어요. 새벽에 깨어 화장실에 가던 중 거실을 지나쳤는데 소파에서 자고 있는 태민의 모습이 보였어요. 담요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려는데 태민이 잠결에 제 손목을 잡았어요. 어머니. 잠든 상태에서도 저를 부르는 그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순간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다른 감정이 싹 트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어요. 그 전화가 온 건 태민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던 때였어요. 해운대 카페 2층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태민이 제가 좋아하는 전복죽을 사와서 같이 먹고 있었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편해 보이세요? 태민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태민이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어요. 여보세요? 미란 씨죠? 한수빈이라고 해요. 차가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태민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봤어요. 누구시죠? 태민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어요. 지금 태민이랑 같이 있죠? 어떻게 하는 거지? 소름이 돋았어요. 조심하세요. 그 남자 위험해요. 무슨 소리예요? 내일 만나요. 해운대 해변 카페에서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지자 태민이 제 휴대폰을 보려 했어요. 어머니, 그 여자 말 믿으시면 안 돼요. 누구야? 수빈이라는 사람이 제 전 여친이에요. 태민이 힘들게 말했어요. 그리고 현우와도 관계가 있었던 여자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현우와도. 무슨 관계? 복잡한 관계였어요. 수빈이가 현우와 저를 동시에 만났거든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제 아들이 그런 복잡한 관계에 엮여 있었다니. 어머니, 수빈이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그 여자는 현우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수빈이라는 여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태민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했어요. 태민은 거실에서 자고 있었지만 평소와 달리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가 거실을 지나쳤는데 태민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태민아, 잠이 안 와? 어머니, 죄송해요. 제 때문에 복잡하게 됐네요. 달빛에 비친 태민의 얼굴이 우울해 보였어요. 괜찮아.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 수빈이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는 현우를 정말 힘들게 했거든요. 돈도 빌려가고 다른 남자들과도. 그만해, 힘들어하지 마. 저는 태민 옆에 앉았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제 편이 돼주실 거죠? 당연하지. 태민이를 믿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수빈이라는 여자가 무슨 말을 할지, 정말 믿을 수 있는 건지. 다음날 오후 저는 해운대 해변 카페로 향했어요. 태민은 말리려 했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어머니, 제발 가지 마세요. 수빈이는 거짓말쟁이에요. 괜찮아. 무슨 말인지 들어보고 올게. 카페에 도착했을 때 완벽한 몸매의 명품 드레스를 입은 33세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수빈이었어요. 저는 순간 제가 얼마나 초라한지 깨달았어요. 58세인 제가 30세 남자와 무슨 경쟁을 한다는 거지? 미란 씨, 앉으세요. 수빈의 교활한 미소가 섬뜩했어요. 태민이 어떤 말을 했나요? 무슨 말씀인지. 자기가 사랑한다고 했죠. 수빈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그 순간 제 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에는 침대에서 벌거벗은 채 얽혀있는 태민과 수빈이 있었어요. 최근에 찍은 것 같았어요. 언제 찍은 거예요? 일주일 전이요. 수빈의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울렸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거짓말이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짓말? 미란 씨, 현실을 보세요. 수빈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번엔 제가 태민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모르게 찍은 것 같았어요. 태민이 찍어서 친구들한테 돌린 거예요. 뭐라고? 58세 아줌마 꼬시기라면서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정말 제가 그렇게 우습스러운 존재였을까요?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세요. 수빈이 휴대폰을 꺼내 음성 메시지를 틀었어요. 태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빈아, 그 아줌마 진짜 웃겨. 나한테 완전히 빠져서 뭐든지 다 해줘. 침대에서도 완전 굶주린 여자처럼 행동해. 하하,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제가 그런 식으로 우롱당하고 있었던 건가요? 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태민이 뭘 노리고 있는지 알아요? 수빈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현우 보험금 때문이에요. 보험금. 현우가 죽기 전에 미란 씨를 수익자로 해서 보험을 들었잖아요. 거액이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런 돈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태민은 미란 씨와 결혼해서 그 돈을 노리고 있어요. 설마. 그리고 말이에요. 수빈이 가장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현우 죽음도 사고가 아니에요. 뭐라고? 태민이 현우를 죽였어요.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태민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수빈아, 그만해. 이제 들켰네. 수빈이 일어서며 싸늘하게 웃었어요. 미란 씨, 이 남자 믿으시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머리가 너무 복잡했어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 태민이 다가왔지만 저는 그를 뿌리쳤어요. 가까이 오지 마. 어머니, 제 말 들어보세요. 수빈이 말은 다 들었어. 다 들었다고. 카페 안에 시선들이 저희에게 몰렸어요. 부끄러웠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정말 현우를 죽였어요.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럼 이 사진들은 뭐예요? 이 음성은? 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설명할 수 없어요. 이제 와서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저는 카페를 뛰쳐나왔어요. 태민이 뒤따라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태민의 짐을 모두 문 앞에 내놓았어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태민은 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매일 밤 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어요. 어머니, 제발 문 열어주세요. 해명할게요. 가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태민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4일이 지났어요.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태민이 비를 맞으며 제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3일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았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수빈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저를 이용한 건가요? 현우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구급차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나가보니 태민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 모든 게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걸까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에 놀라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3일 동안 비를 맞으며 제 집 앞에서 무릎 꿇고 있던 그가 결국 쓰러진 거예요. 환자와 어떤 관계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아, 아들 친구예요. 복잡한 마음으로 저는 태민을 따라 부산대학교 병원으로 향했어요. 화가 나고 배신감도 들었지만 이렇게 쓰러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탈수와 피로입니다. 의사의 말이었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비를 맞고 계셨나 봐요. 좀 더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간호사가 덧붙였어요. 병실에서 태민이 깨어났을 때 저는 그의 곁에 앉아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둘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수빈이가 뭐라고 했는지 몰라도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 사진들은 뭐예요? 음성 메시지는? 제가 차갑게 물었어요. 조작된 거예요. 태민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수빈이가 저를 협박하려고 만든 거예요. 어머니, 저는 정말로 어머니를 사랑해요. 보험금은 어떻게 알았어요? 태민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것도 수빈이가 알려줬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진짜예요? 어떻게 믿어요? 어머니,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태민이 일어나려 했지만 다시 쓰러졌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날 밤 저는 태민 곁에서 밤을 샜어요.
그가 잠든 사이 중얼거리는 말들을 들었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잠꼬대였지만 진심처럼 들렸어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요? 태민이 퇴원한 후 그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태민이 놀라며 물었어요. 아직 완전히 믿는 건 아니야.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어. 그날부터 태민은 차근차근 모든 것을 설명해줬어요. 수빈이는 현우와 저를 동시에 만났어요. 태민이 아픈 표정을 지었어요. 현우한테서는 돈을, 저한테서는 다른 것들을 원했죠. 현우가 그 사실을 알았어. 네, 그래서 괴로워했어요. 수빈이가 현우를 협박했거든요. 어떻게 어머니한테 폭로하겠다고. 현우가 어떤 여자와 만나고 있다고. 가슴이 아팠어요. 제 아들이 그런 고통을 혼자 견다니. 그날 밤 현우가 사고 나기 전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태민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혼자 두지 말라고. 그래서 온 거예요. 처음엔 그랬어요. 죄책감 때문에. 태민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보면서 정말로 사랑하게 됐어요. 태민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어요. 현우가 죽던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현우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술에 취해서 위험했거든요. 그럼 왜 혼자 죽었는데? 제가 잠시 편의점에 갔어요. 그 사이에 태민이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현우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태민의 죄책감이 얼마나 깊은지를. 수빈이가 정말 그런 조작을 했을까요? 어머니,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태민이 경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활용하겠다고 했어요. 수빈이의 거짓말들을 모두 밝혀내겠어요. 그날 밤 태민은 컴퓨터로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뭘 하는 거예요? 수빈이가 보여준 사진들 합성된 건지 확인하고 있어요. 경찰서 디지털 포렌식 팀에 분석을 맡겼어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어요. 어머니 봐주세요. 태민이 흥분해서 보여준 분석 결과 정말로 사진들이 AI로 합성된 것이었어요. 음성 메시지도 딥페이크 기술로 조작된 것이었고요. 그럼 수빈이가 정말로 내 모든 걸 조작한 거예요. 하지만 아직 의문이 남았어요. 수빈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리고 현우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밝혀야 했어요. 태민아, 이제 수빈이를 직접 만나볼까? 위험해요. 어머니, 괜찮아. 이번엔 내가 준비하고 갈게. 며칠 후 태민이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경찰서 디지털 포렌식 팀의 정밀 분석 결과였어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태민이 흥분해서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수빈이가 보여준 사진들이 모두 AI로 합성된 게 확실해요. 음성 메시지도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거고요. 정말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걸 찾았어요. 태민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진짜 CCTV 영상이에요. 현우가 죽던 그날 밤이요. 화면에는 태민이 술에 취한 현우를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주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해장국을 사는 모습까지. 현우는 제가 떠난 후 혼자 다시 나와서 차를 탔던 거예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태민은 정말 현우를 지키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럼 수빈이가 왜 그런 거짓말을? 그것도 알아냈어요. 태민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빈이가 현우와 위장 결혼을 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위장 결혼, 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요. 배우자로서 말이에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수빈이가 진짜 범인이네. 맞아요. 수빈이가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진짜 이유도 이거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수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더 만나요? 왜요? 이제 태민의 정체를 다 아셨잖아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해운대 해변 카페에서 다시 만난 수빈은 여전히 교활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미란 씨, 아직도 태민을 믿으시나요? 수빈 씨, 이제 다 알아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뭘 안다는 거예요? 사진들이 조작된 거, 음성 메시지도 가짜라는 거. 수빈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리고 현우와 위장 결혼한 것도요. 어떻게? 태민이가 경찰관이라는 걸 잊으셨나요? 그때 태민이 카페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해운대에서 형사 2명이 함께였어요. 한수빈 씨,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로 체포합니다. 뭐라고? 수빈이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위장 결혼 서류도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형사가 말했어요. 현재 디지털 증거 조작,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빈이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태민,
너도 결국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태민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 믿어주세요. 의심해서 미안해, 태민아. 괜찮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태민아, 어머니,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야? 태민이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아니라 누나라고 부를게요. 누나, 한 여자로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뛰었어요. 어머니가 아닌 누나라니 정말 저를 여자로 봐주는 거였어요. 누나,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태민아.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현우의 사진이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현우야,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고마워. 엄마에게 이런 사람을 보내줘서 모든 오해가 풀리고 나니 사랑이 더욱 깊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바로 세상의 시선이었어요. 28년의 나이 차이. 과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용기였어요. 수빈이 체포된 후 태민과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미란 씨가 완전히 미쳤다더라. 젊은 남자한테 홀린 것 같아. 체면도 없지. 해운대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따가웠어요. 카페에 오는 손님들도 저희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하지만 태민은 오히려 더 당당했어요. 누나, 신경 쓰지 마세요. 장을 볼 때도 제 손을 꼭 잡고 다녔고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저를 소개했어요. 제 여자예요. 부끄럽지 않아? 왜 부끄러워요? 누나가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인데요? 그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58에 이런 달콤한 말을 듣게 될 줄이야. 어느 날 저녁 태민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누나, 여행 가요? 여행. 둘만의 시간을 가져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저는 망설였어요. 함께 여행을 간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무서우세요? 태민이 제 마음을 읽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누나도 여자잖아요. 이런 경험 해볼 권리가 있어요. 결국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통영의 조용한 바다가 보이는 펜션에서 우리는 며칠간 신혼부부처럼 지냈어요. 푸른 바다가 창밖으로 펼쳐진 그곳에서 태민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을 선사했어요. 누나 아름다워요. 태민이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태민이 제 입술에 키스했어요. 누나는 지금이 가장 아름다워요. 그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밤이었어요. 태민의 젊은 에너지와 제 오랜 갈증이 만나 완전한 하나가 되었어요. 사랑해, 태민아. 저도 사랑해요, 누나. 통영에서 돌아온 후 저희는 더욱 담대해졌어요.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며 손을 잡고 걸었고 카페에서도 자연스럽게 애정을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 할 텐데 상관없어.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짜 사랑을 해본 사람은 남의 시선이 두렵지 않거든. 태민이 제 턱을 살짝 들어올려 눈을 마주쳤어요. 누나, 평생 함께해요? 평생.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현우도 제 행복을 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현우의 사진 앞에서 저는 말했어요. 현우야, 엄마 정말 행복해. 내가 보내준 이 사람과 잘 살게. 고마워. 58에 저와 30살 태민, 28살의 나이 차이는 이제 더 이상 벽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만의 특별한 사랑의 증거였어요. 밤은 깊어갔지만 우리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겠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해운대 바다가 반짝이는 밤, 태민의 품에서 잠들어가며 저는 깨달았어요. 인생의 황혼에도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나이도 편견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용기를 잃지 마세요. 마음이 진실하다면 반드시 길이 열릴 거예요.